자, 우리는 이제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자, 59쪽에는 소비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소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크게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 광고판이 있겠죠. 그죠? 뭐, 5개 광고판도 있고, 실내 광고판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 TV에서 나타나는, 이제 TV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밖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뭔가 하나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야, 거기가 진짜 맛있었어. 와, 핵 좀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뭐, JMT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의 입소문으로, 광고되는 입소문. 또는, 요즘에는 우리가 블로그, 카페, SNS, 지식인, 요런 데 들어가면 또 뭐예요? 광고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합격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어디 윌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노출에 따라서, 그쵸? 그 광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노출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 예, 죄송합니다. 자, 전자상거래인데, 자, 우리 전자상거래를 영어로 e-commerce라고 그래요. e-commerce라고 그러는데, 이 e-commerce가 디지털 상거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원래는 우리가 직접 가서 돈을 주고 계약서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상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상거래. 그냥 일반 상거래라고 그러는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두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을 하고 뭐 공인인증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카드를 뭐 번호를 눌러서 뭐죠? 전자서명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전자상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B2B, B2C, C2C, B2G, G2B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B2B가 뭐냐면 회사와 회사끼리예요. 그래서 기업 간입니다. 기업 간. 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보면 되는데, 무엇이냐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뭐 가령 이제 A 물건을 팔고 이제 A 물건을 받아서 B 물건으로 팔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OEM을 맡긴다든지 또는 이제 뭐 하도급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이제 자본의 그런 교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기업 간에 있는 일. 그러니까 물건을 대주고 물건을 납품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B2B라고 보시면 되고, B2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과 소비자예요. 가장 우리가 일상적인 소비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B2C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온라인 업체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형태는 모두 B2C예요. 예. 기업에서 파는 물건을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래관을 우리는 B2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상적 소비의 전자상거래. 그리고 B2C가 전자상거래의 좁은 의미로 굳이 얘기하자면 B2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2C 같은 경우에 요즘에 C2C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평화로운 중고나라. 그죠? 네. 평화로운 중고나라나 또는 당근같이 생긴 마켓. 그죠? 그런 것들도 모두 C2C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간 서로 물건을 교류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C2C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중고거래 제품을 서로 거래할 때 이런 C2C 형태를 많이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2G 같은 경우에는, 자, B가 비즈니스고요. G는 government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간의 B2G. 그러면
B2G라고 할 때에는 B가 G한테 갈 때예요. 예. 그렇다는 것은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 기업이 정부한테 무엇을 판매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접근하고 어떤 상거래를 하냐는 거예요. 보통 기업이 정부한테 이런 걸 해요. 우리가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력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인프라 같은 것을 정부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하면서 뭐 사업 제안서를 던진다든지 또는 그런 공개 입찰을 정부에서 걸었을 때 기업에서 그것을 입찰을 걸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정부가 기업한테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 어떤 식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느냐면 정부에 보시면은 정부 기관 중에 조달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건을 조달을 해주는 곳인데 이 조달청에서 보통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기업한테 이제 공고를 내요. 어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공개 입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물건을 다 챙겨서 우리는 2천만 원에 올리고 B라는 곳은 2,200만 원에 올리고 C라는 곳은 1,800만 원에 올려요.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물건들을 다 보고 이 요건을 다 갖추어진 애들 중에서 최저가 애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짜리가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1,800만 원을 그 C한테 주고 C는 그 정부에서 정부에 조달하고자 하는 물건을 전부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G2B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무슨 그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물건을 다 올려주고 얼마 계산 이게 아니라 미리 이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걸고 그 다음에 그 견적서를 뽑아서 그 견적서를 올려주고 그죠? 그럼 그 견적서에 맞춰서 심사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꽝 이제 낙찰 때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런 전자상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죠.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어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처럼 우리가 그 영덕 대게를 사러 가려고 하면 영덕까지 가서 우리가 갖고 오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또는 폰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 버튼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24시간 영업하잖아요. 그죠? 영업은 하는데 다만 사람 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시까지 한다든지 19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꼭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의 제약 역시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물론 사람 손에 맡기기는 하지만 굳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가져가지는 않죠. 그래서 며칠만 있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은 택배나 퀵을 통해서 가정으로 직접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재화에 대한 비교 분석이 쉬워요. 자, 우리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컴퓨터, A 컴퓨터라는 게 있고 B 컴퓨터가 있는데 A는 쿼드코어고 B는 옥타코어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램이 8기가고 얘는 16기가고 그 다음에 얘는 지포스 1040이고 얘는 지포스 1080이고 1080ti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성능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200만원 얘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요런 식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서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대형마트에만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스펙지를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보기 쉽게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보가. 두 번째,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물건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유통 단계 비용 절감된다. 자, 중간 유통 단계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우리가 도매라는 것이 있고, 소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서, 소매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그치? 이 가운데 역할을 하는 이 소매 역할 있잖아요. 예. 이 소매가 딱 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갈 때, 먼저, 물건값을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플러스, 그죠? 이 알파가 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는 무엇이냐면, 배송비가 되겠죠. 흔히 얘기하면. 그치? 그러면 이 소매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네모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베타는 뭡니까? 그렇죠. 마진이죠. 마진. 그러니까 이익. 소매상이 이제 취해야 할 이익이 되겠죠. 그죠? 이 이익까지 포함이 되니까 소비자는 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모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소매 거치지 않고 바로 도매에서 소비자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만 내면 돼요? 배송비만 좀 더 내면 돼요. 그러면 도매가로 싸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그 같은 제품들보다는 어때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죠. 그죠? 또한 여러 소비자층을 모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집이 이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슈퍼마켓이나 또는 뭐 할인마트 여기로만 우리가 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해서 SSG 쓱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보다 쌀 텐데 이러면서 여기를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시가 좀 적절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예. 여하튼 여러 소비자층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줄 때에도요.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 이런 아이스크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스크림 정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나는 컴퓨터 정보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를 찍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 가격, 성능 또는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게 잘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가령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A라는 물건을 샀는데 이 A라는 물건이 요렇게 네모나게 생겨야 되는데 내가 받았던 녀석은 어땠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의 변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지금 물건이 망가졌는데요. 저희는 보낼 땐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사진 안 보셨나요? 이렇다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건 나 네모를 원했는데 이 찌그러진 네모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바꿔달라.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럴 순 없다. 우리 보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 택배회사에 전화해라. 그러면 택배회사는 뭐예요? 우리 전해드릴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그러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법적 조치가 일어날 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쿠로 시작하는 거기에서 또 물건을 달라고 해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이 모델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모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모델인데 그러니까 그럼 바꿔드릴게요 해서 바꿨는데 또 똑같은 녀석이 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상품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팔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과감하게 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기죠. 두 번째로 보안 기술이 미흡할 때 해킹 될 수 있죠. 가령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액티브X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을 때에는 맘먹고 털 수 있겠죠. 그죠?
예, 해킹을 해서 해킹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개인정보를 또 뭐예요? 또 헐값에 팔겠죠. 예. 그럼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새우랑 저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전자상거래의 단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제로 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자상거래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같은 우리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2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령 옥션 같은 곳에서 이제 뭘 샀어. 그럼 뭘 사면 그 돈이 바로 판매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판매 대행하는 옥션이 먼저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배송 완료 후에 구매 결정이 됐을 때 그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100%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그 판매 대행한 곳에서 몇 프로를 띄고 주겠죠. 그죠?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아까 같이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못 받았던지 또는 상품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보험을 미리 업체가 들어놓고 그 보험사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바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이에요. 그래서 왜 얼마 가입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억 가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1억 가입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은 전부 보험사와 그 판매 업체하고 맺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1억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그 돈을 대신 이제 보상을 해준 그런 제도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전자상거래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전자상거래까지 해서 64페이지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나갔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과제물을 하시면서 5차시 과제물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드리는 과제물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소비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혹시 과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제쳐두고 원하는 것만 사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가 그런 제품의 성능을 체크하는 것들 전부 다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과제는 무엇이냐면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점을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워낙 합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로밖에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외에 전자상거래의 단점이 혹시 무엇이 있고 장점엔 또 제가 밝히지 않은 또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말미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다면,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죽을 듯이 막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예. 선생님들께서 이 부끄러움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런 낯설음을 감안하면서까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랑은 굉장히 사뭇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냥 방에서 나 혼자서 원맨쇼 하는
기분도 있고요. 예, 그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라면, 그리고 기왕 여러분들께서 이거가 이제 제 과목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 과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동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결심 아니고서 사실 힘들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를 보고 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무한히 감사드린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예, 학생들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요. 예, 부정 이제 수강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그거는 되게 힘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녹음을 하고 엔진하면 다시 찍고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빗발해진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시간에 제 동영상을 성실하게 보고 그다음에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예. 부정수강 같은 걸 하지 말고 예.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같은 것도 잘 수행하셔서 예,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숙제네 짜증나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과제물 하나하나 받으면서 다 읽어보고 있고요. 다 읽어보고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노력을 좀 그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수업이 좀 빨리 끝났는데 5차시, 6차시 수업이 좀 빨리 끝났는데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